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최영선입니다. 열정적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치버스 데이에서 보셨죠? 예, 그 본인의 삶을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는 모습이 정말 아메 정신하고 너무 딱 맞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꿈의 증거가 되어 주실 우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은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대구에서 아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전화를 하셔서 6월 5일 날 부산에 그냥 무조건 가래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가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어차피 항상 에티파이 하니까. 근데 막 그 탑리더님 이름을 대시는데 제가 놀랐잖아요. 네? 그랬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영광이고요. 제가 아미를 만나서 꿈은 꿈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제 가슴에 탁 박았거든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40년 전에 제가 이 부산에 살았거든요. 제 꿈이 대학교 다닐 때 간호학을 했거든요. 교수님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들어올 때 꼭 미드와이프 자격증을 따가지고 와라. 초산사. 그때 당시 여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신기독병원. 예, 거기에 자격증이 제일 실력이 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오면은 400달러가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졸업 맞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부모님이 반대가. 아니 결혼해야지 어디를 간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서 저는 이제 73년도에 가을에 50년이 앞서 있는 독일을 가게 돼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알았던 것도 아니고 꿈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시골 충청북도 아주 시골 마을에서 외딴 곳에서 살았어요. 친구도 없었고요. 엄마 아버지가 친구고 엄마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20살 차이예요. 그 맏딸 딸아들 6남매의 맏딸이에요. 6.25 전쟁이 터지고 피난 갈 때 저는 배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고등학교도 못 보낸다는 것을 몰래 원서를 사서 갔고요. 또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간호학을 하게 됐고요. 제 꿈이 미국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건 또 이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독일 갈 때 10가지 꿈을 적어갔어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많잖아요. 전과 하나도 없이 학교를 다녔고 과외 한 번 안 해보고 학교를 다녔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갈 때 정말 첫 번째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여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하여튼 10가지 꿈을 적어갔어요. 3년 동안만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처음에 독일 말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 좀 배우고 갔지만 그리고 74년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독일의 북독에 있는 함부르크. 독일에서 제일 큰 정신과 병원 1500병상의 정신과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74년 봄에 스웨덴을 가게 됐어요. 첫 여행이죠. 근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GNP가 스웨덴하고 스위스가 1, 2위인데 자살이 1, 2위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돈 많은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종교국가잖아요. 월급에서 종교세를 떼요. 원튼 원치 않든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는 교회나 성당을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행은 갈 곳이 많잖아요.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많은 여행을 개인으로도 하고 단체로도 하고 3년이 되었을 때 못 오겠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어, 죽어갈 때는 어떻게 죽어가나.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 대학병원에 안병동을 또 지원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1년을 보면서 한국에 올려오니까
또 못 오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한국 나가면은 27인데 뭐 병원에 내 취직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었던 나라. 여러분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스위스였어요. 그래서 스위스 찌리에 편지를 냅니다. 그랬더니 스위스 대학병원에서 오락하더라고요. 그래서 77년 가을에 만 4년을 마치고 가을에 이제 스위스로 가게 돼요. 가니까 동양인이 제가 최초더라고요. 12나라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공산 진영도 있었고 혹시 여기 연식이 있으신 분은 윤정이 납치 사건 났을 당시 예? 체코, 유고 이런 분들과 같이 저는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 노인들이 죽어갈 때 종교국가인데 왜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안 찾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여기 올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터닝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꿈을 찾으시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점프업을 했거든요. 다시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래 나도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니네들이 즐기는 나도 휴가를 즐겨보자. 근데 거기는 이제 주 45시간이었다가 또 스위스 가니까 주 40시간이니까 휴가가 한 달씩 돼요, 1년에. 그럼 공휴일이 있죠. 그래서 그걸 모으는데 그 사람들 모으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은 써야 되겠죠. 나는 여기 가족이 없다. 나는 가야 된다. 한 달 휴가도.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휴가를 즐기는 거죠. 투어 구경도 하면서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한 달 살기.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한국에 오게 돼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경제가 70년대 성장을 했잖아요.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유니세프 도움을 받고 6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북한이 아마 그때가 GNP가 280달러, 남한이 83달러. 못 살았다니까요. 73년도 제가 나갈 때 대한민국은 GNP가 400달러였어요. 그럼 하루 한 끼 먹는 나라. 제 아는 분이 박사학위를 하는데 도서관에 가니까 북한에 자료 내는데 남한에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그럼 지금 저는 반세기, 50년 전에 독일을 나갔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메이를 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금방 가더라고요. 저는 50년이 지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73년도에 나갔으니까 지금 50년이죠. 그리고 제 꿈이 이 일신병원에 오는 거였는데 제가 스위스에서 그렇게 이제 5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저희 집은 74년도에 제가 떠나고 1년 후에 양옥집으로 변했어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또 제가 나갈 때는 호롱불에 초가집이었잖아. 우리 집은 양옥집으로 변했고 74년대 집을 질 때 아버지 꿈에 의해서 정원수가 300주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면소재에서 견학을 오는 경제가 우리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70년대.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내가 설 땅이 없잖아. 근데 저는 항상 부모님한테 이제 건강에 대해 신경을 써드려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어쩌면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인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휴가인데 부모님은 완전 기구인지 알았죠. 오면은 시집 보내려고 집도 사놓고 피아노 카탈로그도 갖다 놓고 뭐 선을 보라 하고 그래서 저는 가야 되겠다 하니까 또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올게요. 수술을 할지 모르니까. 안 믿죠. 3년 만에 온다는 사람이 5년 만에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속 그대로 병원에 얘기했어요. 근데 6개월 휴가를 갈 수가 있나? 해주겠대요. 처음에는 진짜 무시하고 한국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인정을 하니까 그런 휴가를 주더라고요. 4개월은 돈 안 받는 휴가. 2개월은 돈 받으면서. 그래서 6개월 휴가를 한국에 와서 엄마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요마라고 그 근종 퇴축이 되죠. 이제 50이 넘으면은. 그래서 이제 6개월을 보내고 가서 한국에 돌아오려니까 또 더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로 가게 되죠. 한 달 반 동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결단을 내려요. 왜냐면은 내 남은 인생 50이 넘으면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돈을 모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상과를 나왔거든요. 독일에 가니까 외환은행에서 300만 원짜리 적금을 넣으래. 그때 당시는 서민층의 결혼 자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3년에 300만 원은 현금 가치가 없는 거야. 인플레이가 되니까. 저는 안 넣고 쓰다 남는 거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더니 보태서 했는지 어찌 했는지 5년 만에 오니까 28살에 오니까 이미 집 한 채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이게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기로 결단을 하고 하니까 그 애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지금 11일 사태가 일어나고 부마 사건이 일어나고 남들은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한국으로 들어가느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는 한국에 있다. 나는 니네들이 저보고 치즈 고무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치즈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치즈 공장을 하라 할 정도로 내가 치즈를 좋아하지만 니네들이 된장 맛을 아냐? 나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은 한국에 있다. 니네들이 애롭게 죽어가는데 한국은 죽어갈 때쯤은 머리맡에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또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잖아요. 한국에서 꽃꽂이도 하고 싶었고 테니스도 배우고 싶었고 붓글씨도 배우고 싶었고 그중에 또 하나 해보고 싶었던 미드와이프 라이센스. 그래서 83년도에 제가 이 일심병원을 또 다시 오게 돼요. 네. 10년 만에. 그래서 라이센스를 딸 때는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1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호주 분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집안에 제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 조카가 다리 안 차서 나온 거예요. 조산. 뇌성마비가 돼 있더라고요. 청주에서 뇌성마비인 줄은 몰라. 그 제가 걔를 데리고 서울로 데려가니까 이미 뇌성마비였었다. 태어날 때.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됐었죠. 근데 갈 곳이 없어. 복합장애인은 우리나라에 사회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복지가 복합장애인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니까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집에서 있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대구에 모든 헌금을 모아서 내성마비라는 건물을 유료로 최초로 지은 거예요. 지는다 소리 듣고 제가 대구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3년만 도와주리라. 정신적인 거. 종교가 없으니 종교도 심어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저 라이센스잖아요. 그래서 조산원을 86년도에 개업하게 돼요. 개업을 하니 그때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내가 독일에 있을 때는 프랑스가 2명 부부가 1.5명. 아기를 조금 낳아서 난리가 났다 했는데 한국은 아기 적게 낳으라고 산하 제한. 제가 루프 지정기관이었거든요. 루프 시술 지정기관. 둘만 나서 잘 기르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나라 목표에 따라가면 안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낳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나락하잖아.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고요. 저는 애국자인 줄 알았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았으니까. 지금은 애를 낳아야 애국자잖아요. 그래서 애를 봤는데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입양간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혼모를 하루에 6명도 받은 적이 있어요. 친권을 포기하는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친권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30대에 본 거예요. 제가 40이 됐어요. 저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 40이 되면서 나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40이 되면서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엄마는 이미 중풍, 아버지는 여러 번의 수술, 여러 가지 안 좋아요. 88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됐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농사만 짓다가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엄마 아버지 모시고 해외여행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90년도 제 40, 부모님 60 해외여행을 시작을 하게 돼요.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라. 부모님하고 마지막 여행 하는지도 몰라. 하고 우리 형제들한테
함께 가자. 엄마 아버지하고 함께 여행하는 것이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른다고. 거기에다 플러스 엄마, 자매, 우리 이모, 아버지, 고모. 근데 한 고모는 미국에 살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90년도부터 해외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불편하지만 갈 때는 혈압계부터 주사약부터 뭐 하여튼 한보따리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근데 고모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뉴욕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행을 또 시작합니다. LA에서 만나서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다 돌고 고모는 다시 뉴욕으로 가시고 그것이 이제 자매간의 마지막 여행이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또 우선 또 가실 수가 있으니까 호주 뉴질랜드를 가는 거예요. 시드니와 골드코스트. 우리 좀 있으면 또 시드니를 가잖아요. 근데 96년도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또 마흔이 돼서 뭘 했느냐. 내가 애를 언제까지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대에 직장 생활, 30대에 자영업, 40이 되면서 부동산, 인생 수입. 그래서 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하는데 96년도에 가까이 계시는 산부인과 원장님이 아니 마케팅 책을 사봐라. 아메이가 뭔데요? 뭐 그냥 애기 받으면서 한 6, 70만 원 부업으로 들어올 수 있대. 그래서 원장님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그런 거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냥 잊어버렸는데 안 사봤느냐고 사보겠다고. 그 간호사를 통해서 사오라니까 서점에 없대. 주문해서 저는 아미 책을 보게 돼요. 아미 만남이 책으로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이런 체력을 가진 회사가 어딨냐. 왜냐하면 내가 의료법이나 건축법을 봤을 때 이어령 비어령이에요. 법대로 하면은 뭐가 되는 게 없어. 근데 치약을 하나를 시키니까 400원 세금 계산서가 날아오더라고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했던 이 책 안에 그 내용이 진짜구나. 근데 어떻게 저 조카를 데리고 대구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생필품을 갖고서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친구도 될까. 저희 스폰서님은 산부인과 원장님이 여권을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셨거든요. 몇 번이나. 왜냐면 산모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하니까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를 대구로 데리고 오는 계기가 저는 잠시 있다 간 것이 저는 이제 종교도 74년도에 책으로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있을 때 신부님이 안 계셨거든요. 한국 신부님이. 그 책을 막 빌려보다 보니까 또 사서 보다 보니까 카톨릭 신자가 되게 됐어요. 신부님 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건 마지막 내가 이제 시드니 아메 하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갔던 적인데 이제 아메를 만나니까 진짜 이런 회사가 있으면 내가 알아봐야지. 그래서 저는 4년을 계획을 해요. 4년 야간대학교 다니는 마음으로 애기 받으면서 알아보자. 어차피 생필품 쓰면서. 근데 이제 생필품 쓰면서 부모님도 쓰시게 했겠죠. 제가 9월에 등록을 하고 가을에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에 갈 때 똑같은 책을 3권을 사가서 부모, 형제, 친구, 사랑하는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막내 제부, 그러고 동창. 왜냐하면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똑똑했던 막내 제부가 박사학위가 있고 교수님이니까 당신이 알아보세요. 우리 동창 중에 시골 초등학교에서 고려대를 가고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님은 딱 그 친구 하나. 여기 3명한테 줬어요. 한번 알아보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식품도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카로텐 플러스잖아요. 그때는 베타카로텐이었어요. 그거 드시더니 아버지가 돋보기를 못 쓰시는 거예요. 50대에 돋보기를 쓰셨는데 그러고 또 엄마가 조금씩 좋아지시는 거예요. 젓가락질도 못하고 머리도 못 빗었는데 여행을 가면 아까 그 마지막 여행 갔을 때도 우리 동생이 이렇게 포크로 나이프로 썰어주면 그냥 포크로 찍어 드셨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홈미팅을 해야 되겠다. 왜냐 엄마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놓으시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사람도 없고. 60대까지 농사를 지셨어요. 62세에 제가 영어책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청주대학의 고위관리자 과정에 입학을 시켜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뿐이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서 나오셔서 계속 신문을 오토바이가 갖다 줘요. 시골에. 예,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다가 펜촉으로 한문을 쓰세요. 또 그 위에다가 붓글씨로 쓰세요. 왜 종이도 귀했으니까. 뭐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저희들은 신문지도 없었어요. 화장실에. 지푸라기. 옛날에 6.25 때 그래 살았다니까요. 역사예요, 역사. 이건.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영어책을 사드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시라니까 내가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냥 같이 친구 사귀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학상까지 받으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열심히 사시고 근면하게 사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결석지각이라는 게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단 한 번 조퇴를 했어. 대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아버지 향교에서 주는 효자상 받는. 그만큼 우리는 뭐 결석 안 아팠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저희들은 그래 살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좋아지시면서 엄마도 좋아지시고 홈미팅을 하게 되고 하니까 홈미팅을 하라니까 동네 분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 이념이 자유 얼마나 좋아요. 맘대로. 제가 아기를 받을 때 청주에 갔는데 밤에 아기를 낳으러 오면 밤중에 내려와야 돼. 아기 받으러. 시간이 자유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물론 가족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하고 싶은 일이잖아. 제가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고 쓰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시골에 이제 뭐냐면은 그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오려니까 어때요? 주민들은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선물 세트가 들어왔어. 이 아미 주머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구정 때 5개월 만에 에스프로 가게 돼요. 저는 사이드만 그래서 스폰서가 그러더라고. 가야지. 그래서 저도 사이드 맞춰서 같은 날에 갔어요. 6개월 만에. 그래 이거 도대체 아니 물건을 내가 좋은 거 쓰고 내가 이모만 피도 안 나는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저는 성당에 다 갖다 감사 미사를 드렸어요. 왜냐면 내 몸이 좋아지는 것도 감사한데 돈이 왜 이렇게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성공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철학이 너무 좋았고 정말 돈과 시간과 친구의 부자 거기에다 희망까지.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고 또 젊은이들이 마약을 취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하면 장례식도 못 치러지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것도 질병이다 해서 지금 그때 당시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 어쨌든 아멘이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AP도 없었고 ABN도 안 됐었고 그 집에 홈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집에 저렇게 장을 아버지가 홈샵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홈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려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홈미팅을 하잖아요. 꿈을 적으라니까 적어. 드림보드도 벽에 붙여놨잖아요. 그냥 FM이에요. 우리 식구는 다 FM이라니까. 저렇게 했어요. 왜냐면 시스템이 없다가 그때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너무 행복한 건 사람들이 와주니까. 퍼주는 거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하셨고 꿈적을 하면 저렇게 꿈적고 촛불 켜놓고 손절하고 손잡고 근데 우리 식구들은 같이 하자고 하면은 다 끝난 다음에 와. 아메 미팅 다 끝난 다음에 와요. 우리 형제들은. 속상했겠죠.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라.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 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저게 73년도에 갔을 때 그때부터의 편지인데 이게 74년도에 쓴 거더라고요. 그 붓으로 딸 마음을 안정시키는 74년도라고요. 그리고 제가 3년 만에 안 돌아온다고 우리 엄마가 편지를 안 쓰시는데 이게 웬 말이냐. 3년을 기다렸는데 또 연장을 한다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딸한테 부끄러워서 편지를 잘 안 썼는데 안 들어온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또 며칠 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PT가 돼서 그때는 DD죠. 체라톤 워커홀리들 세미나에 가서 딸한테 스폰서한테 보낸 편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너무 우리 시골에서 미팅장에 가려면 청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3번, 4번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딸을 만나니까. 그리고 희망이 있잖아. 뭔가 책 읽으라고 하고 테이프 들으라고 하니까 심심한 시간이 없어. 근데 그때 김민주 리더님이 본사 방문, FED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230명이 갈 때 저는 항상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가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갔죠. 저 회사를 돌을 때 엄마 아버지 DD 이름이 벽보판에 붙어 있었어요. 저의 이름 엄마 아버지 이거 우리 회사래. 전 세계 우리들의 회사래. 이 공장 직원도 월급 많이 받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행복하는 거야. 그렇게 정말 이름도 우리 애프터 할 때 제 이름은 강선동입니다. 이러니까 손자가 막 웃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이 강선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명함을 엄마 이름으로 파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전화가 와. 옛날에 사장님이라고 했잖아요. 강 사장님 그러면 나보고 사장님이래.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씨를 우리가 여행을 가면 UN을 UV 이렇게 쓰세요. 근데 엄마가 볼 때 너무 잘 쓰는 거야. 니네 아빠는 영어도 잘 쓴다. 그래서 엄마도 배워볼래 하고 엄마 69세인가 60대 후반에 ABCD 책자를 사다 드렸어. 그랬더니 저게 LG구나. 저게 MBC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희망이라는 거. 저 농장을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야, 이건 천의 농법이다. 내가 평생 농사를 졌어도 저희 어렸을 때도 지렁이도 보고 무당벌레도 보고 했지만 그런데 몸이 좋아지잖아. 센 박사님 오셨을 때 저희 어머님 멀리 교육장에서 막 한없이 울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건강해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갔을 때 저렇게 보니 한센 할머니 49에 사인하셨잖아요. 제가 49에 보니 한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런 특허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종이로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저렇게 돼 있었고 3딸과 함께 사업을 했고요. 마트에서 직접 팔았고요. 그래서 저는 맞춘 건 아닌데 50년, 50대, 50이 되는 해에 저는 전업을 하게 돼요. 결단하고 2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인하고 6년이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학연지연 혈연 아는 사람도 없고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창들 만날 일도 없고 대구는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언론 플레이로 LG 삼성이 아메를 때렸지만 미국에 가니까 아메 카탈로그에 LG 전자레인지 삼성 팩스밀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팩스밀리를 저희 엄마도 나도 샀죠. 전화도 되고 팩스가 되는 거. 저희 어머니는 사업을 그 팩스밀리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사인하고 7년 만에 73세. 나는 3월 좋아하나 봐. 2003년 저 3월인가 9월인가 저기 잘못됐나 봐. 하여튼 73세에 에메랄드를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핀을 목표 이런 거보다는 할 수 있는 이 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이제 식품 같은 것도 드시고 그 사람들이 아니 어르신 예전에 돋보기 쓰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작은 할머니가 살으셨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저예요. 키도 컸는지 이 신발 사이즈도 커지셨더라고요. 건강해지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여행 점수도 되고 또 리더십 여행에 며느리들 저렇게 초대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전에 딸한테 정말 얹혀서 그만 가자 막 이러고 그랬는데 저렇게 다니시면서 저희 아버님 꿈이 집 짓는 거였겠죠. 제가 외국으로 떠나고 74년대 아버지가 건축을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이에요. 아궁이에 불 때는 집. 근데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드림빌딩을 하게 되겠죠. 드림보드에 저렇게 날짜와 주소와 적어서 제가 붙입니다. 근데 붙인 날짜보다 1년 늦은 2005년 11월 입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드림빌딩 다 하시죠? 믿거나 말거나 무조건 하세요. 크게 하세요. 나도 저런 집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집이라는 그 월간지 사가지고 붙였는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도 저는 저 앨범이 있어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실내 분위기도. 그래서 부모님이 정원수 기르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약 300주의 정원수를 처음에 74년대에 심으면서 집을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 면소지에 견학을 오고 비단잉어가 있고 분수대가 있고 아버지도 꿈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어렸을 때 돼지, 암놈, 순놈 2마리 갖고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자수성가 하신 거죠. 젊은 친구들이 와서 나이 드신 분은 없어요. 홈미팅하고 애프터 저렇게 정원에 나와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은 저렇게 드림나이트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쪽돌이를 쓰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 저 리마인드 촬영도 PV를 받았어요. PV 받고 75세 리마인드 촬영도 해드렸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렇게 젊은 친구들과. 하고 캠파이어를 한다면 아버지 스스로 장작을 패세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세요. 산타볼 갖다 주면 그리고 이제 선물 꾸러미를 막 만드시고 그러면 나눠주는 기쁨. 노래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아름답게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사셔서 저는 아내는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보거든요. 물론 저는 핀업을 빨리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헝그리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했다고 할까요? 그냥 즐겼어요. 하지만 전업하고 여행을 한 번도 놓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도 교원 파동에 교수님들, 선생님들, 에메랄드 브레그 다 주저앉고 다 그랬죠. 그리고 저는 PT가 갔을 때 IMF 왔을 때예요. 150만 명의 회원에서 28명으로 줄었을 때 저는 골드코스트 여행 점수가 됐는데 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알아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골드코스트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간다고 그랬어. 갔다 왔잖아. 나 갔다 왔는데 에바돼야지. 그러니까 업라인이 돈 주고 가는 여행하고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업라인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갔죠. 갔더니 진짜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묵었던 호텔이 아니고 그 미라지 호텔은 일본 사람 들어갔어도 한국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사를 보니까 제가 맛을 보지 못한 그런 여행이었어요. 물론 저는 24살부터 많은 여행을 했고 많은 나라도 가봤지만 그래서 '아 정말 다르구나.'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노트북으로 설명하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CD 꼽아주면은 저렇게 노트북 갖고 설명하니까 우리 제부가 "야 나는 프로젝트 하나 받으려 힘든데 장인어른은 유비쿼트스를 이야기를 하는 사업 설명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 보세요. 2007년 월드와이드에서 토크쇼가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나오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뭐 너무 당당하세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시는 거야 서울에. 제일 가운데 계신 제일 당당하시죠. 유영태 리더님 수석 다이아몬드 사회 보시고 그 옆에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그 옆에 의사 선생님, 제일 가에 김민기 리더 총각 시절. 네. 그 우리 아버님한테 왜 와이아메이를 물으면은 "아 너무 좋아요. 딸도 만나고요. 나 심심해서 할 거 없는데요." 그래 이제 유영태 리더님이 물으세요. "그럼 차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나는 큰 차만 타고 다닙니다. 버스하고 기차만 타고 다니다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 너무 행복했어요. 김일재 리더님 이렇게 항상 너무 반갑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친구의 부자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여행을 많이 다니시다가 마지막 치앙마이 2011년 파트너도 여행 점수가 돼서 파트너와 함께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안 가시려 하니까 파트너 아들이 "아 할머니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이래서 저기를 이제 같이 갔다 오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전 네임택이 캐리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치앙마이 여행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여행을 못 하셨죠.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엄마는 여권이 틈이 없네." 그러니까 "그래 내가 18 나라를 갔다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60 세부터 18 나라.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8년 동안 엄마 아버지를 애간장을 태웠기 때문에 애간장을 태웠기 때문에 60 세부터는 계속 팬미팅을 하니까 일 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하고 또 뭐 패밀리데이 때 만나야 되지.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그렇게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행복했고 또 이런 여행을 하면서 저도 원치 않았는데 70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일 같은 건 잘 안 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생일날 자기가 내요. 그래서 난 먼 훗날 내가 만약에 그 파티를 하면은
드레스 입는 사람만 오게 할 거야. 내가 초대할 거야. 이 말을 한 번 했었나 봐요. 근데 뭐 언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30명의 가족들이 제 생일을 저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그래 하대요. 정말 언니를 위해서 우리가 밤에 막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드레스를 주문하고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드레스를 이렇게 입어보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짧지만 저렇게 이제 파티를 하고 저희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르면 나오나요? 이제 저희 아버님 그 70대 70세 딸을 위해서 90세 아버지가 마지막 불러준 노래야. 네. 참 그래 저희 아버님이 90세 생신이 이제 더 늦었거든요. 이제 겨울이고 저는 여름인데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 때도 호텔 우리만 썼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한테 이렇게 형제들이 해줘서 우리가 여행을 못 가서 돈을 받았죠. 원래 돈을 생전 안 받는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2,500원 나오더라고요. 리더십하고 다이아몬드. 그래서 제 생일날 제가 1,000만 원 쓰고 그냥 뿌렸어요 선물로. 그리고 아버지 구순잔치에 1,500 쓰겠다. 여행 한 번 안 간 걸로 한 번 안 간 걸로. 근데 이제 아버지 때 너무 심해서 또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파티는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그럼 마지막 딸한테 바치는 청춘은 돌려다오. 근데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행사하고 하면은 연말 파티하면은 아버님이 1등 했어요. 저런 노래 막 부르고 그럼 뒤에서 백댄스 하고 뭐 30대 40대가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아직 1년 안 됐는데 엄마는 88세에 돌아가셨고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소천하고 용품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의 노트가 나왔어요. 저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영어로 프리덤을 적은 줄 몰랐거든요. OM을 가고 막 노트 필기를 하세요. 뭐 우리 행사 OS를 같은 거 하면 엄마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지. 하고 하시더니 저거 보세요. 날짜 너무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희망이잖아. 희망이 없어져 가는 그러니까 2009년이면 엄마 79세예요. 그럼 10년 내가 ABCD 사대로 10년 후에 저렇게 계속 썼는데 저는 못 본 거지 모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치가 그리고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2020년 12월 말일에 돋보기 없이 쓰시는 글씨예요. 저렇게 돋보기 없이 쓰셨어요. 이게 뉴트리라이트 위로가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놀라요. 기능은 다 됐는데 기능은 다 됐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산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의료사고로 2달에 한 번씩 피를 2병씩 맞아야 되는 피가 생성이 안 되는 거야. 헤모글로빈 수치가 6.5. 이게 보통 사람 걷지도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무지 많이 일어나요. 저한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일신병원에서 여기도 FM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인일제 텐드로 막 그대로 하면 그대로 호주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아기를 받을 때 대한민국에 라마즈 분만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라마즈 분만법을 도용을 해서 좌식분만을 했죠.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3kg 3.3이 나오잖아요. 4kg 넘으면 수술하라 병원에서. 알지도 못하신 분들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4kg, 4.5kg, 5kg, 5.6kg까지 받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냐면 거기는 자이언트 베이비는 엄마가 임신성 당뇨이기 때문에 걔는 바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애만큼은 뭐예요? 그랬는데 5.6kg 뭐 내가 재서가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잰 치수예요. 5kg짜리 나오는데 백가죽이 없어. 우리가 16주 때 이게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영양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산병원에 가는데 걔는 아직 살았어. 결혼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나가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해서. 5kg, 5.6kg까지 나온다는 건 이건
지금 만약에 이게 저기 됐으면 아마 기네스북에 물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제 힘이 아닌 거죠. 항상 수호천사가 도와주시는 거고 14년 그러니까 15년 만 14년 동안 의료사가 없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특히 본만에서 있어서 제가 실력이 있겠어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이제 건강 상태도 보면 60대도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88세, 92세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님한테 같이 아내를 했고 정말 항상 엄마한테도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도 좋아하세요. 말을 들어도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라드려야지. 엄마가 내가 중학교를 안 보냈으면 내가 영어를 알았겠어?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이러면은 나는 엄마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살아오면서 엄마 아버지의 지혜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많이 적용을 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끓이면서도 물 한 그릇 더 넣어서 나눠 드시고 내가 죽을 먹으면서도 쌀을 나눠주고 뭐 이런 거 항상 손해 보는 듯하게 살아라 여러 가지.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적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할 것이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가라. 요양원으로 가라. 우리는 요양병원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오픈도 안 한 병실을 오픈을 해서 1인실로. 그랬더니 부모님, 아버님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겠냐. 아버지 충분히 됩니다. 아버지 아멘 하셨잖아요. 이게 아멘의 보상이에요. 아멘이 사랑하셨잖아요. 영수증을 밟아도 우리 엄마는 아멘이 영수증인데 이러셨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아시는 우리 원장님이 너는 결혼 안 하냐? 그러면 했는데요. 누구랑 했어? 어느 놈이랑 했어? 성은함이요. 이름은 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91세 생신인데 제가 그냥 저 산타 저 가방을 들고 갔더니 우리 올케가 탁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면회조차도 제한됐었잖아. 해가지고 차 이거 하는데 원장님 쫙 해진 오시는 거예요. 얼른 문 닫고 나가시더라고. 어쨌든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어요.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려. 할 수 있는 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라. 이게 뭐냐? 아메이 보상해. 아메이가 없었다라면은 아메이가 없 우리 자매들이 다 잘해요. 형제들이. 니네들이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면회가 부담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은 만큼 하죠. 또 잘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부모님한테 시간을 마련해 준 게 너무 좋고 제가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중간에 더 자주 가죠. 우리 스폰서님이 청주가 이웃집이냐고. 그냥 매일도 가는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수혈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갔죠.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랬는데 그냥 멀쩡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내려와라. 그때 오는 사람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돌아가고 저녁 먹고 저 혼자 임종을 받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듣기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는 그 대화 이런 것이 저는 내 인생에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가치로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었다. 저희 아버님이 병실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은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다. 너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았고 너를 통해서 아멘을 알아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을 많이 가져간다. 너의 성공을 축하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때 파운드스 다이아몬드가 머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룹이 무너졌을 때 애로우니까 더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내 곁에 못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뭐 하여튼 엄마한테 전할 이야기 그 임종을 내가 혼자 지키면서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가치는 저는 이런 데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키 여행을 가고 뭐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저는 혼자잖아요. 김일두 리더님 뵈면 내가 그랬어요. 리더님 나는 맨날 손해봐요. 뭐 맨날 혼자 가야 되고 마일리지도 적고 그러니까 양주하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들을 다 20살이 되면 등록을 시켰죠. 안 듣는 거야. 근데 저 조카가 14년 됐을 때 이제 눈을 뜬 거야. PT가 됐죠. 근데 라스베가스는 조건이 사업자여야 되고 자녀야 되고 뭐 상속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뭐 스키장이나 데려가지 이 여행은 아니다 싶었는데 아 이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자. 그래서 법무사에 가서 하고 했더니 아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순간 앞에 불덩어리 떨어지면 탁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깊게 생각할 거예요. 점프업을 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길이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가는 것도 그랬고 대학교 가는 것도 그랬고 독일 가는 것도 그랬고 스위스 가는 것도 그랬고 한국 오는 것도 그랬고 한국에서 대구 오는 것도 그랬고요. 아미 할 때도 그랬어요. 먹고 살만 한데 왜 그걸 하느냐. 뭐든지 다 그랬거든요. 인생은 단 한 번 리허설이 없어요.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하고 결과는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갈래 그러니까 내가요. 근데 예감이 우리 리더십 가면은 자녀들은 이코노믹이잖아요. 혹시 너 비즈니스 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미국 가는 것만 대단한데 비즈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카가 이제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친구 아까 그랬죠. 돈 시간 친구 부자. 제 아는 원장님들 아무도 사업 안 해요. 한 분이 등록만 해놓고 뉴질랜드 가더니 갔다 와서 한다 하더라고요. 나 다이아몬드 가기 전에. 왜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니까 아미 하는데 가보니까 영어를 막 후리노트 하고 수준들이 높더라. 그리고 한국에서 애니콜이 올라왔대. 뉴질랜드에. 한국에는 안 올라왔는데도.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자세가 안 돼서 당신은 안 되겠다. SP 한 번 하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레그에 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친구가 저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드레스를 평생 안 입는다 했는데 아내를 하니까 이상은 여기 저는 여기 보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미가 깊어요. 70이 넘어서 높은 신을 신고 저렇게 한다는 것도 건강에 받쳐주는 거잖아. 내가 20대의 꿈이 30대에 결단하고 나올 때 50이 넘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 평생 현역이었잖아요. 현역을 일하고 있잖아. 저는 20대, 30대 꿈을 다 이룬 거야. 그리고 이번에 크로아티아를 갔을 때, 뭐 여기 가서 뵌 리더님들 뵈면서 제가 너무 막 당황이 됐어요. 이렇게 높으신들 내가 만나 뵀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유튜브에서 뵙고 행사장에서 배웠는데 저 크로아티아를 갔을 때 만감이 교차했어요. 24살부터 누비고 다녔던 유럽 지중해 저기에서 보면서 가서 대접이 다르잖아요. 그럼 세월이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아메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시간과 내 남은 시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펼쳐지겠나.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만감이 교차했어요. 내가 스위스 갔을 때 눈 찌어졌다. 간호사 기숙사를 안 주고 직원 기숙사 주고 따졌어요. 나는 정식 간호사야. 막 이런 식으로. 국경을 넘어갈 때 여권 저쪽에 가서 2~3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번에 가니까 그냥 버스 안에서 여권 걷어가지고 도장 찍어. 국력이. 예전에는 내가 대한민국 딸이라는 걸 덩어리가 지고 가니까 국경을 넘어갈 때도 천대에 받는 거예요. 북한보다 못 살았으니. 지금은 GNP가 3만 달러가 넘으니까 경제 10위권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시대에 아메를 해서 우리 이 나라의 경제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은 꿈 예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멘은 가문을 바꾼다. 저는 너무 가난했고 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배움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고. 옛날에 캠핑. 제가 캠핑 플래츠에서 거기는 이제 지도가 있고 텐트도 그냥 삼각 텐트가 아니라 여기 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파트처럼 생긴 그런 텐트를 갖고 다니고 했는데 그런 여행과 지금도 거기도 그런 여행이 있죠. 캠핑으로 아니면 호텔로 이렇게 럭셔리 하는 것. 저는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갔다 오니까 또 연말 파티. 그다지 들어서 있는. 어?
이번에도 갔다 오니까 치앙마이 가라고 또 저기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카가 자기 아들들 또 우리 동생 올케 이렇게 3대가 갔었는데 이제 제가 저 막내 여동생 교감으로 이제 명퇴를 했어요. 요즘 골프에 푹 빠져서 아메리 시키려고 데려가는데 아직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내가 이제 왜냐면 우리도 못 살고 저기 시댁도 못 살았는데 이제 우리 제부가 이제 부총장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문의 영광.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가문을 못 바꾸잖아. 아미는 가문을 바꿀 수 있거든. 당신 조카들 하나 교수나 부총장을 못 만들잖아. 나는 분명히 지금 조카들을 나보다 더 다 FCA 갈 거 아니냐. 저 13살 먹은 애가 저 손자가 뭐라 하냐. 저희 방에 와서 고모 할머니 아직 고모 할머니죠. 이제 양녀를 했기 때문에 엄마라는 그게 아니잖아. 나 최연소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지네들끼리 막 사업 설명해요. 저 11살짜리 애가 뭐라 하는지 알아? 지네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이렇게 여행 온 건 크게 보면은 고모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 저 조그만 애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이렇게 홈미팅을 해요. 지금도.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와주니까. 같이 하니까. 저기 20대도 있고요. 아빠하고 딸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집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고향, 저희 아버님이 태어난 곳, 처가집에서 호롱불에서 그렇게 살았던 집에 양옥집으로 변했고 이제는 이제 2005년도에 제 아버님 75세 드림하우스라고 동생이 다 몸패를 붙여줬어요.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막내 동생이 내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보고 두 부부가 결단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GP가 됐고 이제 PT를 갈 건데 저 집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 제2의 아메이가 이제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엄마 살았을 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 조카, 제 4명 조카를 내가 받아줬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받아줬는데 제 빼놓고는 다 아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메의 가족이 아메의 가족. 그래 이제 꿈은 꿈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뭐 오치미스대에 뭐 나갈 꿈을 안 꿨겠어요. 생각도 못했죠. 근데 나는 하라 그래서 뭐 원고를 보고 하래. 저는 원고 보고 못해. 지금도 저거 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게 정말 우리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이 아메. 돈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스위스에 나올 때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왜 가느냐. 그래 니네들은 돈이 많아. 돈은 삶의 편리함을 줄 망정 행복은 아니잖아. 행복하지 않잖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는 아버님은 카톨릭 신자지만 또 우리 올케는 기독교인이에요. 신부님 목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기도도 해주고 그 많은 사랑과 축복 속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드라이해. 맨날 뭐 바이올린 들고 나가요. 어디 가요? 그렇게 하면 연주회 간대. 자식들은 막 불러요. 토마스야 마리아야 오지를 안 해. 이렇게 외롭게 가는 걸 봤을 때 정말 아메이는 여러 가치가 있다. I can do it.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I can do it 하고 점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6, 7, 8 골든타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번에 삿포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내년에 후쿠 간다 하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단하면은 직구도 갈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I can do it. 매일 여러분도 애치시죠? 걸어온 길. 내가 걸어온 길. 저는 난 나를 최고 사랑한다 이래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이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무지해요. 그 노력하지 않고는 내가 나를 사랑받지를 못하니까 걸어온 길. 그럼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저는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거든요. 이것이 뭐냐? 아메 때문이에요. 아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삿포로를 가고 이렇게 이제 북극을 가고 이런 것도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창업 이념이 있잖아요. 기업 이념이 있잖아요. 자유. 제가 아버님 임종을 두고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메리카 아니었으면 그런 자유가 있었을까요?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당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잖아. 편치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면은 감사해서 또 쏘잖아. 왜냐하면 맞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할 수 있잖아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A70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할게요. 아메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I can do it을 외치면서 창업주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믿으라 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